안녕하세요. 모금미술학원 윤재티입니다. 중간에 겨울특강이 껴가지고 좀 늦게 좀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 금붕어를 그렸었는데 두 번째로는 원래 상명대 앵무새를 진행하려다가 마코 앵무새로 급하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건국대에서 마코 앵무새가 나왔고 국민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퀄리티가 좋은 신발을 분해 재결합해서 어떤 새 형태를 디자인하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파란색 앵무새 진행해볼게요. 마코 앵무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왜 들고 있는 거지? 뻘쭘해서. 지우개질 조금만 하고 들어갈게요. 밝은 물체니까 스케치를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면 배색을 하고도 선이 살아있거나 채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흑연이 번져 있습니다. 밝은 물체는 지우개질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물체는 굳이 지우개질을 할 필요가 없죠. 어두운 물체는 바르다 보면은 형태를 못 찾아가지고 가볍게 좀 납둬주는 게 노하우겠죠? 이게 뭘까 하는데 지우개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인종을 만들어라 화장하면서 가르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첫 톤은 조금 스킨 바르듯이 가볍게 바를게요. 노란색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쭉쭉 채도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옐로우커나 같은 톤으로요. 같은 농도로 채도만 낮춰서 스킨을 발라놔야 로션 바르기가 편하고 또 영양 크림, 오일도 잘 발리겠죠. 전 첫 톤에서 색을 좀 다양하게 좀 뿌려 놓고 해요. 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양감도 아니고 색의 흐름만 좀 보자고 하는 거라 어떤 다음 톤의 계획인 거죠. 다음 붓질을 위한 사전 작업. 자, 첫 톤 스킨 발라놨고 이제 찐득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상단에서 오니까 어둠을 요 배 쪽으로 잡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털질감이다 보니까 양감이 나오면 곧장 털질감을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붓터치는 대중소로 풀어주시면 돼요. 두꺼운 거 중간에 있고 그러면 전톤이랑 이어져 보이니까 굳이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다. 묘사하다가 양감이 좀 무너지면은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머리에 떡이 지면은 머리카락이 좀 뭉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의 어떤 깃털 같은 거는 조금 층을 좀 내줘서 좀 군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멀리서 보기에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생명체를 가르치면서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당히 관절을 조금 생략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다 펼치기보다는 조금 더 감아줘서 몸통 안에서 면분할 날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발이 들어와서 뒤에 있는 관절을 감춰줄 수도 있는 거고 다들 아시죠?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죠? 양감이 깨지지 않게 밝은 면으로 가면서 묘사의 터치, 양이 좀 줄어야 되고 얇아져야 돼요. 마지막 어둠은 좀 조심스럽게 그림이 금방 까매지거든요. 마지막 톤을 너무 과감하게 해버리면 뒤로 가면서 양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묘사의 양도 줄여야 되고 물감이 찐득한 명도가 밝아지게끔. 밝은 명도는 뒤로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운 파란 명도, 근경 같은 경우는 멀어지면서 좀 밝아지는 게 공간이 좀 시원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앞에는 어차피 어두워질 거라 안 밝았고 뒤쪽으로는 멀어지니까 묘사의 양을 좀 줄여주었습니다. 묘사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운 것만 살짝 감춰주는 거예요. 묘사를 다 뭉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붓터치에 대한 부담, 붓터치가 안 이쁘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색이 안 이쁘면 망했다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또 화장에 비율해서 마지막에 색조 화장이 있는데 왜 그림을 끝까지 못 그리는지에 대해서 좀 그려보지도 않고 자신감을 잃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날개도 군으로 볼게요. 한층 계단처럼 붙어주시면 쓰지 말고 서로 분리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림자로 그 다음에는 여기 두께로 견치가 좀 있어야 자연스럽죠. 두꺼운 중간이 얇고 물감의 양이 점점 줄면서 외곽으로 갈게요.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시선이 풀릴 것 같아요. 가운데 묘사가 좀 더 자극적이고 외곽으로 가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노란색을 강조할 때는 붉은기를 좀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붉은기가 아니라 브라운, 녹색기를 조금 더 넣어줘야 멀어지겠죠. 언제 뒤를 누르고 언제 앞을 잡냐 질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구분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어두워서 구분이 되거든요. 손가락 밑이. 근데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뒤에가 어두워서 구분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앞을 잡는 경우는 물체가 사이즈가 좀 크거나 화재의 장악력이 좀 넓을 때는 앞을 잡고 뒤를 털어주는 방식이 공간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고, 물체가 좀 작을 때는 앞을 잡고 뒤를 털기에는 물체도 작은데 구성도 작은데 톤이 너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작을 때는 뒤를 눌러주는 게 조금 탄탄해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다 지나왔는데 톤을 조금 보완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어둠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체나 밝은 면 위주로 색연필을 쓴다. 밝은 면은 쉽게 어두워지니까. 이제 화이트 찍을게요. 농도 조절을 잘 해야죠. 화이트 이쁘게 찍는 거 찍어야지. 다양한 모양대로 화이트를 찍고 나서 조금 화이트가 좀 넓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색연필 좀 깎아줘도 되고, 모양을 화이트 위에 색조 화장을 살짝 올려줘도 좋고요. 마지막에 색연필로 좀 외곽 뚫리는 부분들을 조금 받아주면은 그림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화이트도 대중소로 큰 거 먼저 찍어야지. 자, 마코 앵무새 파란색 버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앵무새 3마리 그리면서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할 것이 뭘까, 중요한 게 뭔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형태 뜨는 거는, 연습할 때는 새의 구조 관절을 정확히 연습을 하되, 이제 4절이나 3절 메인 주제로 쓸 때 관절을 다 보여주지 말고 건투 선수 아이언맨처럼 손을 뻗듯이 한쪽 관절은 좀 생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임팩트도 있고 그림에 어떤 스토리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일 맨 처음에 스킨을 이렇게 색을 좀 다양하게 뿌렸는데, 색상 한 표를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원색에서 색을 섞어가면서 뒤로 좀 풀어주면은 다음 색을 들어가기 위해 좀 뭔가 밑작업들을 해놓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깃털 그리면서 좀 혼이 좀 나갈 뻔했는데, 깃털을 그릴 때는 어떤 군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왁스 칠한 것처럼 조금 덩어리처럼 이렇게 좀 묶어줘야 어떤 양감도 잘 나고 질감도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을 좀 쨍하게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짜서 쓰든 녹여 쓰든 일단 시작은 좀 유치하게 좀 많이 발라봐야 돼요. 그림은 채도를 높이긴 어려운데, 진행 과정 중에 높이긴 어려운데 낮추긴 쉽거든요. 그래서 원색을 좀 발라놓고 조금 필요 없는 부분, 유치한 부분들은 좀 색을 좀 낮춰주면서 진행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앵무새 마무리 했고요. 제가 이제 어류랑 조류를 그려봤는데, 다음 편에서는 포유류나 파충류?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꼭 준비해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